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 이런 국난의 상황에서 한 여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여자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 의용군을 모집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가뜩이나 무기가 없는데 여자들 줄 무기가 어딨느냐며 모두들 반대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죠. 무기가 없다면 부직갱이라도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들의 애국심과 진정성에 의해 여자 의용군 모집이 승인되었습니다. 여자 의용군 500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며 비웃었지만 3천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주간의 맹훈련을 거친 이들 중 나고자는 단 9명뿐. 1950년 9월 26일 491명의 여자 의용군이 배출되었습니다. (1949년 2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일반 군사훈련이 끝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조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카카, 왜 여성은 애국하면 안 됩니까? 쉽게 열리지 않았던 하늘문. 오기로 버틴 끝에 입대 3년 만에 드디어 조종대를 잡았습니다. 대구에서 사천 비행단의 비행기로 중요한 문서를 나르는 비행이었어요. 전쟁 중이니까 중요한 임무였죠. 2013년 그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전 이 육군병원에 있었던 김명희 대령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군인이 얼마나 많은지 밤새 치료하고 간호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져 있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한국제향군인회를 찾아 34년간 모은 군인연금 6천만 원을 6.25 참전용사 직계후손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증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이제야 빚을 갚은 것 같습니다. 2014년 그녀는 간호장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어린 남학생들이 입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여성들도 같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자 의용군 모집을 건의하여 재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으로서 여자만이 안일하게 국난을 방관하는 태도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니 일방의 협조를 바랍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 시국을 재인식하여 국가 총력으로 최후의 평화를 획득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육군 제2훈련소 여자의용군 교육대 창설 및 초대 교육대장 취임. 1951년 11월 육군본부 여군과장 역임. 1953년 3월 한국 여군 최초로 대령 진급. 같은 해 9월 여군 창설 3주년 기념식에서 최초로 여군기를 수여받았습니다. 1954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았으며 1955년 7월 여군훈련소를 창설하고 초대 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방송요원으로 활동하였고 그해 12월에 여군으로 입대하여 지리산 전투, 강원도 양구 등지에서 제5군단
제103사단 정보요원으로 참전하였습니다. 1964년부터는 장산 개척단장을 맡으면서 여장부로 변모했습니다. 지금의 부산 해운대 장산 일대 50만 평의 개간 허가를 받고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갈밭을 개간하여 푸른 농토를 만드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1950년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그녀는 여자 의용군 모집 소식을 듣고 지원하였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네가 무서운 전쟁터에 나가서 뭘 하겠느냐? 임진왜란 때는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서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잖아요. 여자라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낮에는 M1총, 칼빈총, 권총 쏘는 법을 배우고 밤이면 비상 소집해 야간 포복 훈련을 했어요. 훈련하다 팔꿈치며 무릎이며 다 까졌는데 얼마나 매섭게 시키던지 눈물을 많이 쏟았지요. 그녀는 육군본부 연락장교단실 행정병으로 부임하여 중공군과 인민군 진지위를 돌며 귀순을 권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직접 전쟁을 겪으면서 느낀 건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젊은이들이 6.25 전쟁을 잊지 말고 선조의 희생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간호장교 559명, 공보, 행정, 민사장교 11명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여군의 비율은 1%도 안 되지만 전사상자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했던 그들은 임무에 있어서는 지대한 공적을 쌓았습니다. (1964년 9월) 첫 선발대로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제1이동외과병원에서 근무했던 안상정 중령. 아비규환의 베트남 전장에서 부상 장병들을 치료했습니다. 헬기에서 사정없이 뿌려대는 고엽제는 피아를 가리지 않고 무방비로 확산됐습니다. 간호장교들이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수행해야 할 간호장교의 임무 절차와 행동 기준 등을 마련하여 선각자적인 간호장교의 임무 사례를 남겨 후배 간호장교들의 임무 수행에 지표를 제시한 안상정 중령. 1년 2개월간의 베트남전 경험으로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던 그녀는 1978년 중령으로 퇴역하여 1989년부터 약 3년간 전국 고엽제 피해 환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1965년 그녀는 베트남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 무공 훈장을 받았고 2007년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1966년 12월 9일) 밤 12시쯤 한 촌락이 베트콩의 기습을 받아 다친 사람들을 붕타오의 한국병원으로 후송시켰습니다. 후송된 37명 중 10명은 이미 숨져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두 다리에 파편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한 여인이 수술 대기실의 야전베드에서 너무나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피를 뿜으며 숨져가는 한 남자와 3명의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막내를 돌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제 갓 3살 된 타이 양은 총상으로 간이 배 밖으로 흘러나왔지만 울지조차 못했습니다. 김환 대위는 이 여인과 아이를 정성을 다해 보살폈고 이들은 2개월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김환 대위는 꽃다운 20대에
전쟁의 비극을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전쟁의 상처가 널브러져 있는 병실에서 가슴 시린 아픔을 봉사와 희생으로 승화시켜 간호장교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보살핌과 대민 치료로 따이안 최고라는 칭송을 받았고 1982년 그녀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간호장교는 559명. 그러나 간호장교들의 헌신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드러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총탄으로 적을 무찌르는 승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녀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할 차례입니다.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힘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해외에서 총탄이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6.25 전쟁부터 한 목숨 걸고 달려온 나라를 위한 충성과 도전의 길이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강군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